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다. 암덩어리, 인간 오물 쓰레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 가도 북남 관계 개선이나 민족의 화해에 대해 기대할 수 없다.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아령도 들어줬는데 도토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보다 이제 더 큰 불순하게 나도 각오해야 한다. 오늘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온 지 꼭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움직임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것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판문점 선언도 거의 백지화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SBS의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문성묵 센터장님께서는 최근 북한이 왜 저런다고 생각하세요? 시중에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돌고 있더라고요. 대북 전단에 혹시 다음은 김여정 부부장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화가 날까 봐 김여정 부부장이 더 선제적으로 저러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예, 사실 뭐 복합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우선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북전 지난 6월 4일 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측이 대북 전단 관련해서 조처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개성공단, 뭐 9.19 군사합의 파기 문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대북 전단이 북한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문제도 있고 또 어쨌든 대북 정보가 북으로 들어가는 것이 북한 정권과 체제를 흔드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그 문제인 줄 알고 이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입법도 하고 나름대로 고발도 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뭐 이제 남측과는 결별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남측을 향한 불만, 다시 말하면 그동안 남측에게 걸었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죄라고 표현하고 죄값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일단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미국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까지 옥류관 주방장 인터뷰 인용해 갖고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까지 비난하고 나선 그 의도도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좀 심하긴 했어요. 예. 그죠? 뭐 아무리 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좀 심한 뭐 북한이 원래 심하게 말을 한데 요사가 우리나라는 뭡니까? 요사? 네? 요사를 떤다 그랬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옥류관,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는 주제에.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무슨 이렇게 이제 정말 뭐 북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 나오긴 나왔는데 저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옥류관 주방장이 사실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한 것이죠. 저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남한 당국과 뭔가를 해볼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아주 강하게 내비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담화를 거쳐서 뭐 김여정 담화라든가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라든가 여러 차례의 입장 표명을 통해서 지금 남북 관계를 할 생각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더 상징적으로 옥류관의 주방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 뭐 우리야 뭐 우리 북한처럼 최고존엄 이렇게 하진 않지만 예. 어쨌든 우리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인데 저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 상징적인 입장을 통해서 남북 관계에 대한 뭐 그 어떤 불만, 남북 관계에 대해서 당분간 관심이 없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6월 4일에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 맹비난하고 이제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11일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북한에서 거의 숨 돌릴 틈 없이 남북 관계는 파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우리는 모든 다음 행동은 군대에 위임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네. 군사도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 결국은 저는 6월 4일 날 김여정 담화가 나오는 걸 보면서 거기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거든요. 이건 아마 도발을 위한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우리를 향한 경고는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작년 4월 12일 다시 말하면 하노이 회담이 불발로 끝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크게 실망을 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니 뭐니 그런 거 다 걷어치우고 민족 공조를 우선하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그걸 좀 풀어주고 또 적어도 남측이 할 수 있는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옥류관 주방장 나서서 문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다면 자기들이 해줄 만큼 해줬는데 그 반대급부가 안 들어오니 이제는 아프게 만들어주겠다. 그 아프게 만드는 것들은 그동안 문 대통령과 이 정부가 금과 옥조 같이 추진해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들을 망치고 결국은 9.19 군사합의 파기 도발로 이어진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국은 되갚음을 해주는 안갚음을 해주는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된다.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지금 연일 수위를 높여가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딱히 대응할 만한 내용이 없다. 그게 사실 고심이다라고 하는 건데 어제 NSC까지 급하게 열렸고요. 예. 오늘 6.15 남북 공동선언 20년도 되고 뭐 북한에 관한 메시지,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상당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근데 보면 남북 관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불구불 길을 따라서 바다로 가는 강물처럼 이 평화의 길, 화해와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해서 이 현 상황이 안타깝지만 남북 화해와 평화로 가는 길을 여전히 꾸준히 계속해 가겠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동안의 통일부건 뭐 청와대건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짤막짤막한 입장 표명 냈지만 이제 문 대통령의 워딩이니까 최근의 상황에 대한 가장 집약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 대통령은 어쨌든 북한이 저렇게 여러 가지 우리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평화로 가는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행보와 관련한 이야기 또 남북 공동선언 20년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6.25 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평화가 커졌고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15 선언 이후에도 남북 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해 가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남북 평화와 화해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20년 전 6.15 남북 공동선언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저는 뭐 국방부에서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사실 분단 이후 또 6.25 전쟁 이후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남북 관계를 확실하게 발전시켜주는 기초를 만들자. 근데 사실은 돌아와서 일부에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군사 관련된 합의가 없었거든요. 네. 장화나 신뢰 구축. 그래서 반쪽 합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
결국은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철도와 도로가 연결이 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남북 간의 그런 회담, 합의, 교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일련의 정상회담이 보여주고 있고 문 대통령이 오늘 언급한 것은 결국 헌법 정신에 기초한 다시 말하면 평화와 통일, 우리의 평화 통일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지만 현실에 맞는 그때그때의 조치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이 나왔던 그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남북 정상회담, 남북 공동선언과 관련한 당시 당일의 뉴스 속보 여러분과 함께 일부분 한번 볼까요? 김 위원장이 빠르면 올해 안에 이 분명히 이 서울에 답방을 해서 2차 두 번째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그것도 이제 평양에서 한번 만났으니까 서울로 답방 형식으로 오게 된다는 그런 점에 합의가 됐다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아쉬움과 혹시 그런 조바심을 했습니다만 이런 우려를 시원하게 씻겨주면서 또 한 번 우리가 감격을 남북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곧 올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를 하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때 모든 기자들이 뭐 거의 사실 야근하다시피 했었는데 워낙 큰일이었는데 제가 아주 우연찮게 이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을 진행하는 앵커가 됐어요. 입사한 지 7년 만에. 와. 아주 우연히 저는 출연자로 들어갔다가 자꾸 자리가 이동되는 바람에 마지막에 가운데 앉게 됐던 건데 김정일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나중에 또 끝나고 나서 선배들한테 또 한 소리 들었던 기억도 나는데 그만큼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요. 그만큼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을 가고 평양에서 평양의 최고 지도자, 최고 존엄과 손을 잡고 남북 평화와 화해, 통일 문제를 이야기했다. 뭐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선언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2000년에 그때 아마 남쪽에 그 방송 장비들 센터가 워커힐 호텔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뉴스 특보 진행 도우면서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환공항에 비행기 타고 내릴 때 김정일 위원장이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북한이 그걸 사전에 얘기를 안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지 않을까 싶다가도 어쨌든 김정일 위원장이 나와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 내려오면서 서로 포옹을 했을 때 그때는 그 방송을 하던 사람도 다 일소를 멈추고 야, 이 한반도 땅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런 좀 그 뭉클한 감정을 느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때 이제 순환공항에서 만날 때인데 예, 저게 벌써 20년이 됐다라는 게 참 세월이 빠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6.15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이 화면에 나갔었는데 말이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14 공동선언도 있었죠. 14 공동선언 내용 볼까요? 자, 6.15 공동선언을 구현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로 전환하고 남북 총리 정상회담 수시로 개최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 연내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이 종전선언은 결국 되질 않았던 것이고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역시 안 되고 있고요.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지점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 이건 됐는데 이걸 지금 다시 형해화시키겠다,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게 북한의 이야기고 이산가족 상봉, 불가침 합의 준수, 단계적 군축, 육해공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실질적 평화지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은 실현이 됐고요. 2018년 아시안게임도 국제경기 공동 참가. 자, 역사적인 이 공동선언, 남과 북 사이의 공동선언이 있는데 저대로만 됐다고 한다면은 다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판문점 선에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그걸 문제 삼는 겁니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안 한다고 그걸 문제 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다른 이 문재인 정부 이전 거는 이제 좀 제외해놓고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이후에 들어와서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있었고 지금 주영진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합의한 게 있죠. 그리고 보면 거기에 이제 여건이 되는 대로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부분도 합의가 된 게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 유엔 제재고 뭐고 나는 모르겠고 당신들이 남쪽에서 해준다고 한 거 있지 않느냐, 왜 안 해주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논리로 보면 우리가 어쨌든 문 대통령 평양에 초청해서 수많은 북한 인민들 앞에서 연설까지 해줄 정도로 크게 대우를 해줬는데 네. 남한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주장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진전이 안 된 건 핵 문제가 진전이 안 됐기 때문이죠. 예, 미국과의 문제가 잘 안 됐다는 것이고, 자, 올 여름은 상당히 우리 정부로서는 힘든 여름이 될까요? 그러면? 예, 물론 이제 북한이 저렇게 이 협박의 강도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저는 뭐 우리 군이 확고하게 대처를 하고요. 정부가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전전긍긍하거나 북한에게 뭐 이것을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결국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었고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열린 것이고 그런데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에 제재가 안 풀리고 제재가 안 풀리니까 우리가 북측화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결국 모든 열쇠는 김정은 위원장이 쥐고 있는데 자기는 할 일을 안 하면서 결국 지금 2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실험했던 다시 말하면 대화 전략 말하자면 핵을 일부 내려놓고 제재를 모두 해제받고자 하는 이런 전략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남측과 미국으로 전가하고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다. 북한이 자극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맞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우리 정부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시간이 지나서 오늘 노래를 안 들려드리고 넘어갈까 했는데 노래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예전에 뭐 운동권 가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 노래 가사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6.15 공동선언 이후에 직진하지 않고 때로는 애둘러 왔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비를 또 잘 넘겨서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 협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을 우리 국민 또 북에 살고 있는 주민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소망을 안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게 오늘 뉴스가 안 나가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됐다고 합니다. 오는 18일에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되면 이르면 다음 달에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8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고 만약에 파기환송되면은 다시 고등법원 가야 되고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 이 선고 법원 재판 문제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오늘 들어왔는데 여러분께 미처 전해드리지 못해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